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군 뉴스 카카오의 화제가 되었던 서버 화제가 났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소비자 소송 관련해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카카오 단체 소송 안 하냐. 저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단체 소송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단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소송을 하셔야 될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소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단체 소송이라도 여러분 소송은 다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KT가 먹통이 됐었을 때 KT 회선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받으시는 손해배상금이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지 않다고 받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카카오 사태도 우리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불편만큼 억울한 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소송에 접근하실 때 뭘 하셔야 될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비자들을 한 4가지 정도의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로 이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고객들이 받는 무형의 손해. 예를 들면 메일이 이제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 오늘 아침 복구가 됐더라고요. 어제까지 복구가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입었지만 뭔가 입증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 메일을 주고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 저는 의뢰인이 변호사님 어디 무슨 이상이 있으세요? 이런 메일도 받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료로 이용해 왔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유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이 메일을 주된 메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화재가 발생하고 먹통이 된 그 기간 동안에 중요한 계약 메일이 오고 갈 것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어서 몇 분 상관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달라지죠. 환율이 달라지면서 계약금이 달라진다든지 그때 즉시 해결해야 할 계약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로 유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은 찾아보자면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해를 입으신 경우, 또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유형의 손해를 입으신 경우,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보실 수 있고요. 배상 비율은 아마도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유형의 손해를 입으신 경우가 가장 배상 금액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카카오에서 나중에 공고하는 배상안을 보시고 추가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이고, 일부는 뭐 단체 소송 하신다고 벌써 카페 만든 변호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나의 손해가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느냐, 단체 소송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손해가 한꺼번에 그냥 단순히 메일을 이용하지 못한 하나의 손해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면 원고 누구 외 몇 명에게 각 3,000원씩 배상하라, 각 10,000원씩 배상하라, 이런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다면 특별한 손해가 있고 그것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라 그러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충분한 주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은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형의 손해를 입으셨고 아직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무형의 손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좀 더 배상 계획을 좀 지켜본 이후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유형에 가까운 유형의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이 증거를 모아놓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결제가 안 돼가지고 몇십만 원에 이르는 결제 금액이 청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즉시 우리는 채증이라고 하는데 증거를 모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카카오가 결제가 안 되어서 그때 결제가 안 되었던 그 현장, 그 시간이 찍힌, 노력을 몇 번이나 했으나 안 되었던 그런 내용이 찍혀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내용이 캡처되어 있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시가 특정되어야 되죠. 그냥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도 이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해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사실상은 필요합니다. 비난의 화살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언제 그것까지 다 해? 라고 하지만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고객이 손해를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사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많은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뭐 예를 들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택시 기사분들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오로지 그 브랜드의 택시, 그 브랜드를 달고 하는 택시 기사분들은 아예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에 받는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내가 신고가 누락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내 손해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손해 금액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이유는 달라지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면 택시 고객이 확 줄 수도 있고, 또 자영업자분들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선물함이나 선물을 이용하지 못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손해를 봤다는 부분은, 사실 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은 날짜를 연장해주면 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인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손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 범위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금 증거 자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증거 자료가 뭐가 있는지는 좀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더 상의를 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언저리가 가장 모으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 모아진 자료가 가장 법원에도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을 1년 후에 할 때는 이때 당시의 사건이 기억에는 남아있지만 뉴스에서도 많이 지워지고 생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법원에도 이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자료가 필요해요. 단체 소송을 하신다고 할 때는 더더욱 그 단체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내 것을 특별하게 주장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소비자분들께서 소송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내 거를 단체로 넣든 아니든 좀 준비를 하셨다가 카카오에서 어떤 배상 계획이 나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직접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소송단을 통해서 이것을 제출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답변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늘 제가 말씀드리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소송을 하시겠다면 내 것이 특별한 손해로 상대방 회사에서 예측 가능한 손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불편이 있었고, 사실 우리가 디지털 정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가 있으셨겠지만, 아쉽게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사법 형태상 지금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도 같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런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스마트한 소비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을 꿈꾸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